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혜,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갈등을 좀 빚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좀 유예하자. 네. 2026학년도에 한해서만라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를 하고 어제는 거의 작심을 하고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좀 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좀 뭐 의도를 하고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의도적인 거는 아니고요. 아마 뭐 기자님들도 알겠지만 그게 어제 그 TV조선에서 결국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왔던데. 뭐가 나왔습니까? 예,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예. 아침에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된 네. 기사가 나왔어요. 예. 당시에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할 때가 이제 기자님들이 다 들어와 있을 때였고 그 이제 그 전화가 그렇게 있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그 참여한 기자님들은 아마 알고 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 그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예.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전화가 됐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 안 그래도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한 매체에서 기사가 터졌죠. 네. 그렇게 기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저는 진짜 전화가 예,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예, 밤에 그것도 네. 진짜 정말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무슨 이걸 흘렸거나 그랬으면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것들에 대한 대응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대표님께 그러니까 일단은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표님은 그냥 비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다음 날 이제 대변인들한테도 그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사안이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안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까지는. 근데 기사가 오전에 너무 많이 나왔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쯤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거 뭐 결국 물밑에서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덮고 가기엔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제 그런 국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말이 나오기가 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 예. 화요일 저녁에 대표님께서 페북에 글을 올렸죠. 올렸죠. 이제 그걸로 이제 사실상은 공론화가 이제 공식화가 돼버린 건데 네. 이 과정이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TV조선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쪽에서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결국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의 그 얘기 그게 이제 이렇게 취재가 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위당정 자체가 예. 정말 많이 참석을 했고 그때 네. 뭐 우리 쪽에서만 얘기가 꼭 나오라는 법도 없고 뭐 대통령 저는 사실 그때 순간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진짜 그때 그 저녁 뉴스 나왔을 때 네. 비상식적이라서 우리 쪽이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했고 혹시 설마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네.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이후로 취재를 왜냐면 그때 기자들이 바로 옆에서 들은 기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 소리가 좀 컸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소리가 좀 컸다 그래요. 소리를 좀 크게 말씀을 좀 크게 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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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지게 됐다. 근데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드러났고 두 사람의 그쵸. 갈등도 좀 이게 뭐 다들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정됐던 만찬까지 좀 연기를 맞습니다. 할 정도면 이게 연기인지 취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일방적 통보로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거라서 확실히 좀 이번 갈등은 좀 크게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실장 이제 이번 갈등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뭐야 또 이렇게 사이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도부 만찬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네. 그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어떤 우려들,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만찬하면서 대통령께서 제로 콜라도 챙겨주시고 우리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네. 계속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도 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잘 맞지는 않겠지만 함께 2인 3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식사가 30일 날 하기로 하다가 어저께가 28일이었잖아요. 네.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을 더 챙기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연기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이후라고만 했지 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거의 취소 수준의 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추석을 챙기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추석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에서 뭐 이게 그 네. 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가 물가를 대책. 잡자 이러면서 정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추석은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은 원래 정해져 있던 날짜인데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자라면서 뭐 추석 이후에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 중에 누구도 이게 정말로 추석 준비하기 위한 그 연기나 취소가 아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불편해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 쪽엔 연락을 했다고. 예, 근데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는 그 몇 시간이 좀 지나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코로나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 의대 정원 유예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이랑 뭐 깊이 있게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맞다 생각하고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대표 그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이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거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내대표 쪽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다음 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되게 외로워 보이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의정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특히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추석 연휴가 되면은 그 명절 때는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한 2배가 된다고 해요. 네. 쉬는 병원이 많으니까.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몰릴 사람들이 수밖에 없죠. 복통이라든지 제초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교통사고도 늘어나서 실제로 한 1.9배 정도 응급실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1,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좀 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가 그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중증 환자조차도 이번 명절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뺑뺑이 과정에서 뭐 출산을 한 이야기라든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제 생명권에 관한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서로 간에 저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20년 동안 함께해온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이야기가 들어갈 때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같은 것들은 분명히 줄일 수 있고 눈빛 보면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은 만찬이 뭐 연기든 취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추석 전에 이루어져서 우리 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서실장 이게 뭐 절차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그냥 다 건너뛰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을 이게 공식 라인을 통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지만 지금 강전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하면은 별로 논란도 없고 오히려 해소가 금방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건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 뭐 지난번에 사실 정점식 의장 때는 그렇게 급히 또 번개하듯이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는 다 뭐 끊어졌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의료개혁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상징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의료개혁의 태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하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사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오던 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은 지금 소아과 오픈런이라던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이런 사태들 때문에 의사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지지도가 높아요. 네. 굉장히 높게 개혁 원하고 있고. 필요성은 다들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예. 예,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못 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게 이 개혁이라는 게 보수 쪽에서는 진보적 태제를 가지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실현이 되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적 태제를 가지고 실현할 때 그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다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실현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제는 어찌 보면 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태제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감히 나간 태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전통 지지층의 배신까지 전통 지지층이 배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추진하는 개혁이라서 네. 굉장히 의지가 큰 개혁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당도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그 의정 갈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나오고 있어도 우리 당이 놀랍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저도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할 때가 돼서 이게 기회가 돼도 다 피해갔어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는 걸 알아도 이 개혁의 진정성과 필요성과 국민들의 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또 예상되어 있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풀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이제 퇴로를 열어서 조금 그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보면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대체로 철회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한 두세 곳 빼고 다 네, 철회했죠. 거의 다 철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게 또 정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고위당정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긴 하지만 네.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또 이것이 정권에 있어서 잘못됐다가 응급실 사태가 만약에 터지거나 이러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네. 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정이 특별히 갈등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정이 함께 의료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공개적이지 않았던 게 국민들에게 조금 더 불안을 이렇게 잠재우기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진짜 이렇게 불가피하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은 의대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실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가 궁금한데 본인의 안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당한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좀 요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국민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 대안을 어쨌든 최대한 연구를 해서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생각을 해나갈 거고 중요한 쟁점은 의대생을 몇 명 증원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상의 위기거든요. 예. 네, 이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여당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맞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예. 근데 우리 당이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간 거고 우리 정부가 네. 나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응급의료 체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대안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계속 숫자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뭐 윤한 갈등,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생명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정 갈등은 좀 해소가 될지 일단 오늘 국정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가 다시 열릴 것 같아요. 10월에 그 선고 앞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10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10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10월에 지금 9월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그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결심이 되고 그러면 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네. 한 2주 정도씩 미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늦어도 어쨌든 뭐 11월 뭐 올해 안에는 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그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네. 이게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뭐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그 당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네. 400억 이상을 그 되돌려 놔야 되는 선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받았던 맞습니다. 거.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에서 당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인데 계속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일부라도 뭐 유죄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었던 검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재판부에 판사도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그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든지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 판사를 겁박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지금 본인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공천받고서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이재명 로펌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특히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기록들을 같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일부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보면은 그 최근에 한 이야기가 판사가 지금 뭐 야당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형태의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성호 의원이 뭐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증을 한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 네. 김병리 시장의 그 비서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한 것이 그 교사를 받은 것이 맞다. 자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박정은 의원이 그걸 국회에서 틀었죠. 예. 내용은 실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인데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투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상대방이 녹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말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자료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한번 환기해봐. 이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한다는 것도 실상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에요. 그냥 보통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위증은 본범보다도 교사범이 형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유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 하나의 작은 크랙이 나왔을 때 네. 지금 뭐 신삼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곧 연말에 돌아올 네. 거고 김부겸 전 총리는 앞으로 뭐 할지 정확치는 않지만 활동하겠다라고 지난주 정도부터 이제 나오시기 활동하고 시작하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다가 뭐 전해철 전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비명행사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품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네. 고문이라든지 위원장 같은 거 자리 주면서 이 신삼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유죄가 나왔을 때 파고들 것이다. 그거는 실상 민주당에서는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막 하고 있는 얘기들,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정성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판사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판결을 하겠어라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성호 의원이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와도 제1야당 대표고 국민 압도적 지지받는 대선 후보인데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나오겠냐. 이게 오히려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사전에 네. 판사의 어떤 판단, 정무적 판단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네. 보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예. 그 압박을 넣는 거고 또 최근에 네. 보면은 법원의 최대 수건 사업이죠. 법원 경력 즉 10년 이상이 돼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걸 그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지금 쓰면서 한쪽에서는 겁박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법원을 지금 달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이 민주당 쪽에서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공교롭게 10월인데요. 예. 이게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10월쯤 되면은요. 법원 인사철이 곧 다가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맘때 11월, 이제 12월. 법원 네, 인사철. 네. 법원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요 재판부가 요 지금 마무리하고 갈 재판이랑 다음 재판부에 넘길 재판을 이 가르마를 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요때가 옵니다. 네. 그러면 요때 이제 변론 전개를 딱 하고 나서 뭔가 주머니에 하나 숨겨놓던 거를 쓱 꺼내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까지 봐야 된다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가 이거 요번 재판부 말고 다음 재판부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변론 재개를 들어주고 속행을 시켜버린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법원 인사가 언제 끝나냐면 2월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소 내년 3월에 이제 속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월에 돌아온 재판부가 새로 바뀐다? 그러면 그 재판부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시간이 갑니다 또. 아,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 때 쓰는 방법인데 네. 저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해온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적인 행태 이 행태를 봤을 때 반드시 요 시도를 한번 한다. 예. 이 시도가 나오면은 또 시간을 끌려는 어떤 그렇죠. 예. 변호 전략이다라고 변론 볼수 재개 있군요. 신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예.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거를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또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 예. 신청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결심한 이후에 예. 뭐 검찰에서 회유 당했다, 뭐 연어 먹었다, 뭐 소주 먹었다, 막 이러한 그쵸. 이야기들이 결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뤄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네. 얘기를 하는 거는 1심에서
통해서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를 흔들기 위한 방편,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할 거야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 어필한달까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본인 내부에 좀 정돈된 의견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심 이후에 무언가를 제시하는 형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